전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에서만 세 번째 사망 사고로 백신 접종과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풍력 발전과 수산업 공존이 과제로 남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단풍을 보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3일 새벽 김제시 진봉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A씨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 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접종한 독감 백신은 보령 플루 백신 테트라 백신주로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A씨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새벽 1시쯤 김제시 진봉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나락과 농기계, 창고 6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단풍 구경을 위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겠죠. 단풍 구경을 가시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한 발길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는 이곳에서도 필수입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갖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공기도 좋고 해서 좋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은 단풍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탐방객 수는 560여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주차를 금지했고 공원 내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갓바위, 지리산 발해봉 등 21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 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로 일부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관광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권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피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을 수놓은 단풍을 ASMR과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3, 4, 5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의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그래 또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기조소 국채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경제 논리를 앞세워 대도시를 우선하고 호남권의 노후 철도 시설 보수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철도 시설을 보수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철도 시설 개량 투자 계획에서도 노선별 운임 수임 등 경제성이 높은 경부고속선과 수도권 광역철도를 우선 보수하고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을 뒤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성만 고려해 호남의 철도가 노후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의 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정책 방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노후 철도 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위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된 철도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기 철도 시설 개량 투자 계획에서 경부고속선은 2021년부터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제성이 높지 않은 호남 고속선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개량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제성만 고려하는 바람에 호남철도의 노후도와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의 토공 구간 55.6km 가운데 13.2km 구간이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앞바다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주민이 10년 만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본 궤도에 오른 사업입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과제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부안군 차원의 방안을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의 위도 앞바다. 8년쯤 뒤면 90m 높이의 초대형 날개를 단 해상풍력발전기 500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과 맞먹는 2.4기가와트급 규모입니다. 새만금 개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어장 사정에 부안 지역 어민들의 생계 걱정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해상 풍력으로 인한 생활 터전을 잃은 어민과 환경 파괴 및 바다 생태계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어장 개발, 풍력 단지 낚시 여선 허용 등의 피해 대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2기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정부와 전북도, 주민, 이번에는 지역 수협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향후 해상풍력 사업으로 또한 발생하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2기 민관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과 배분 방안, 그리고 대체 어장 개발과 피해 대책 등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난제가 첩첩한 사업. 부안군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적정 시점에 해상풍력 대응 TF팀 구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에 거는 주민 기대도 커 보입니다. 이슈피플 정명기입니다. 김제경찰서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살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광주와 제주, 서산 등 전국을 돌며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억 8천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의심하고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제28회 흥부제를 사실상 취소하고 고유제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유제를 제외한 축하 공연과 농악대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부제는 흥부의 가족 사랑과 우애, 나눔, 보은을 기리는 행사로 흥부의 출생지로 알려진 남원 인월면과 야영면 일대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의원들의 윤리행동강령을 자문할 위원회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물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8월 제4기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으로 징계받은 인물이 위원으로 위촉돼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계 인사인 A씨는 지난해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시조협회 남원지회는 최근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연장에서 정가 발표를 개최했습니다. 정가 발표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는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올해 60회째를 맞이한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고 시조 문화가 더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성 함양과 행복 추구에 기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